안녕하세요. 자, 어색하네요. 기출 강의네요. 드디어 기출 강의. 1월부터 4월까지 빡시게 달렸습니다. 저도요. 특히 3, 4월에는 그 매티리얼이 소설, 말이 소설이지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매티리얼로 읽어야 돼요. 영어 노출. 아마 1, 2월에 기본기를 다졌다면 3, 4월에 제 전략은 1, 2월에 완벽한 임용이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가지 말고 임용 공부에 왜 초수 합격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 전략이 뭐였냐. 우선순위를 두자.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수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일반 영어라는 것은 일반 영어 뭐 강의다, 뭐 어떤 책 한 권이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그것이 이 시험의 관건이지 다른 전공 그거 한두 문제 어려운 것 때문에 그걸 집중하다가 근본적인 게 안 되더라. 그게 지금 이제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 2월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전략, 뭘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했고 이제 3, 4월의 전략은 자 이제 기본기 다쳤으면 이제 노출하자. 매티리얼로 무진장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뭐 영작 과제니 어휘니 뭐니 해가지고 수업 시간 이외의 것 자료까지 해가지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양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 1, 4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학연수를 갔을 때 어학연수 안 갔더라 하더라도 그 느낌을 받아라. 어학연수 가면 4개월간 미친 듯이 영어에 막 토 나올 정도로 단어도 해야 되고 영작 계속 쉬운 영작도 안 돼서 고민해보고 그 과정을 4개월간 스파르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했었고 자 이제 5, 6월부터는 뭐냐 매티리얼은 기출입니다. 매티리얼 그러니까 자료는 우리가 수업 자료는 재료는 기출이지만 이 기출 지문이 다시 나오거나 또 이 문제 똑같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이것도 매티리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출을 해보자. 단 이번에는 문제화로 노출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7, 8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제 전 단계죠. 전 단계로서 이제 뇌를 그동안에는 좀 인풋하고 자기 내공을 쌓는 1, 4월 과정이었다면 5, 6월부터는 이제 들어간 것 외에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그 아웃풋하는 전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책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으니까 좀 두껍죠. 두꺼워서 제가 부탁해서 종이도 가장 얇은 걸로 해주세요. 종이가 이게 좀 일반 종이로 했으면 볼륨이 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일반 영어 문제만 몇 문제인가요? 책 지금 받으신 분 사신 분은 많을 테니까 일반 영어만 204개네요. 그쵸?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즌 가면 무슨 종합반으로 이렇게 뭐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일반 영어 4, 5문제잖아요. 그럼 8주 해봤자 30몇 개밖에 안 돼요. 2달 모의고사다 해서 일반 영어 푸는 게 그런데 지금 일반 영어만 204개 그 다음에 문학이 또 몇 개죠? 왜 이렇게 많니? 자, 몇 개입니까 문학이? 78. 네, 78. 합치면 282. 그쵸? 282. 문항 개수로는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가 수업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푸는 의미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책만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해설이 없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뭐 깔끔한 번역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해석을 다 넣어드렸고 노량진에 이런 책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강사들이나 학원에서 무슨 뭐 기출 변형치다, 뭐 기출 분석이다라고 해봤자 전 문항이 들어간 거 없어요. 대개는 일부만 해요. 왜냐하면 책을 쓰다 보면요, 10문항 중에서 하나가 좀 헷갈리거나 좀 그런 게 있어서 나머지 9개만큼 시간을 잡아먹어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써본 분들이거나 문제를 만들어 본 분들은 나머지 문제만큼 하나가 아리까리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런 거는 에이 빼놓자 뭐 이래 놓고서 이제 수험자한테는 그건 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휙 변명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어찌됐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다 나왔었는가 백과사전처럼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년도 재작년도 판이 있을 거예요. 파랗게 하늘색으로 된 거. 그거보다도 제가 조금 더 문제를 더 추가했어요. 그때는 학교 문법 같은 문제는 다 빼놨었는데 그거 다 이번 책에서는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최근 2개년도 기출 포함 다 시켰고 그래서 좀 오탈자 좀 더 잡고 했는데도 또 나와요 책은. 제가 책만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에 정오편은 계속 업로드를 할게요. 2달 과정. 그다음에 직강생분들이나 제 인강생분들은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매주 프린트 나갈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드릴 테니까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그냥 뭐 정오표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또 저 역시도 좀 찜찜한 게 있거든요. 뭐 답안을 다시 보니 김유석답지 않은 답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시 고치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서머리인가요? 뭐 다시 제가 수정을 이거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고 그래서 교재 매주 분량이 30개에서 40개씩 나갈 계획입니다. 매주에 문항이 꽤 되죠. 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에 대한 노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뭐 모의고사다 문제 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임용고사는 영어, 그러니까 내가 이론 학자 되려고 임용 공부에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적었죠. 그 다음에 임용 처음에 뭐 잘못 준비 시작한 분들이 스타트할 때 막 종합반 딱 끊고 하다 보니까 뭐 교육학까지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죄다 이론만 정리하다가 결국에는 자꾸 영어 실력에 대한 영어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줄을다 보니까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노출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푸실 때에 예습을 하실 때에 답은 다 뒤에 있잖아요. 답 다 뒤에 예시 답안을 썼지만 답안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았다 틀렸다는 것은 그닥 의미는 없어요. 아셨겠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만 15년을 봤네요. 그쵸? 최소 매년 기출 강의를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된다. 최근 유형으로 객관식 때는 또 과거의 기출 중에서도 이런 지문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하고 내가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자료 받으셨겠지만 제가 프린트를 따로 이렇게 계속 드릴 거예요. 요건 뭐냐면 요 책에서 지문들을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해서 기출 문제가 아닌 그냥 따로 변형 문제로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그 기출 그 유형마다 오늘 이제 수업 첫 시간에 해야 될 지문들은 뭐 서술형으로 변형할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문제가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입형으로 제가 문제를 다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오늘 수업을 이제 이 프린트로 진행을 할게요. 한번 프린트로 수업을 할 테니까 예습할 때 다음 주에도 또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예습할 때는 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또는 복습을 할 때는 제가 건드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된 거잖아요. 전문가가 추려줬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굳이 복습할 때는 굳이 나머지 걸 막 해가지고 양을 늘릴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이제 영어학이나 연결을 하세요. 순서가 둘 다 동시에 해도 되고 순서를 영어학부터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게 전 추천합니다. 연결을 하다 보면 또 이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분석할 때 요거는 지금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따가 얘기할까? 쉬는 시간에 한번 잠깐 쉴 때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오늘 예습 안 돼 있죠? 인간적으로. 전제가 돼 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카페에다가 예습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도 조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제 수업을 듣고 있던 분이겠죠. 당연히 뭔가를 예습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하셨을 텐데 예습을 오늘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갈 건 좀 나가줘야 돼요. 양이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나가지만 최근 연도들이 있죠. 최근 유형들은 그 부분들은 좀 더 인텐시브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아셨죠? 1주부터 6주차까지 일반 영어고요. 7주부터 8주 2주간 문학할 계획입니다. 이해되죠? 문학은 왜 상대적 성향? 일단 문학 문제수도 좀 적지만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할 필요 없으니까 문학할 때는 제가 이거 요거만 푸세요라고 미리 다 공지를 할게요. 근데 일반 영어는 노출이니까 단어라도 다 봐야 되니까 다 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어휘책이 있죠. 새로 나온 어휘책을 제가 부교재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책 한번 잠깐만. 내가 안 갖고 왔네. 또 이렇게 묶었어요. 원래 책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요 예문들이 다 예문들이에요. 기출 예문. 똑같은 겁니다. 요걸 다시 한번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휘책을 같이 병행을 해서 단어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요것도 분량을 나눠 가지고 8번으로 한번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으로. 요 뒤에 보면은 그 파트 4부터가 아니야. 파트 1은 어휘고 파트 2부터가 이제 뭐 혼동하기 쉬운 어휘, 필수 구동사 이런 기본적인 영어 어휘가 또 한 3분의 1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에 앞부분 기출 어휘랑 예문들 정리해 놓은 것들 그것들을 6주로 6번으로 끝내는 거 분량을 6번을 딱 페이지 수로 나누면 되겠죠. 대충 보니까 217이에요. 앞부분이 아닌가? 아니다. 209예요. 209니까 209 나누기 6 몇일까요? 6, 3, 29 뭐지? 뭐가 5 35쪽씩 됐죠? 어휘는 35페이지씩 6번에 끝내는 걸로 그쵸? 6번으로 하고 나머지가 이제 293쪽까지예요. 210부터 293쪽 요거를 2주 요거를 6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시면은 이거 예습할 때도 익숙한 문장들이 나오니까 같이 아마 시너지가 될 거예요. 어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스터디 안 하셔도 됩니다. 어휘는 뭐 사실 뭐 그냥 체킹하는 수준이지. 근데 스터디 하거나 이 어휘를 공부하는 건 단어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을 외우세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들이 나비스들이 아니잖아요. 단어 딱딱딱딱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해석해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사실 요 과정을 1, 2월 달에 했었어요. 그쵸? 1, 2월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제가 1, 2월 달에 이 예문들을 다 줬어요. 주고 나서 그거를 직강생분들은 다 해석을 써서 내세요 라고 그랬어요. 문장들을.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문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가리고 거기에 있는 예문들을 해석을 다 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눈으로 하는 거랑 손으로 해석을 다 해본 거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왜? 귀찮죠. 시간도 아깝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100% 중에 90%는 돼요. 근데 10%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잡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나는 한 90%만 알아도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출발할 때 기준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를 잡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은 작업이 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해 보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안 가졌던 게 그 페인의 원인이더라고. 정말 내가 실력이 어떤지 그것들이 그동안에 너무 슬슬 넘어갔었어. 삶에 쫓겨가면서. 근데 이번 공부를 할 때는 그것만큼은 정직하게 한번 봐야 될 기회가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을 꼭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휘는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교재는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교재도 한 35문항씩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5로 갑시다. 매주 35개 예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디를 저는 이제 강추를 하는데, 스타디 할 때 뭐냐면 각자 풀어보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인을 좀 아셔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목차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목차 보니까 파트 1 일반 영어, 파트 2 영미문학, 그 다음에 예시 및 모범 답안 이렇게 수록되어 있죠. 네. 일반 영어에 보니까 파트 1에서 챕터가 4개였어요. 그쵸? 챕터가 4개인데 어떻게 나눈 거냐면 그 유형별로예요. 챕터 1에서는 97년부터 2001년도, 챕터 2는 2002부터 2008, 그 다음에 챕터 3는 2008년도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2013년도, 그 다음에 챕터 4가 이제 지금 유형이죠. 근데 지금 유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나눴어요. 요렇게 임용이 변화가 됐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가 더. 뭐냐면 91년부터 96년까지. 그때서부터 임용고사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이라는 학력고사에서 수능이란 말이 생겼을 때 동시에 그 전에 임용고사는 순위고사였다가 임용고사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이런 국가 시험처럼 수능처럼 보게 됐던 거예요. 91년서부터 96년까지는 제가 수록을 안 한 이유가 그때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이 지문이 이렇게 막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요만큼 센텐스, 그러니까 무슨 뭐 공무원 편입 문제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하고는 맞아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시켰고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에 특히 그 연결원과 영어학은 97년서부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2002부터 보시면 돼요. 연결원과 영어학은 2002년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97년서부터 2001년도를 보셔야 돼요. 왜? 이때 지문이 좋아요. 오늘 하는 지문들이 좋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이거는 필수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전략이 다른 거예요. 영역별로. 그러니까 특히 내가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연결원하고 영어학 중에서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2002부터 2008년도 필수라고 그랬죠. 2002부터 2008년도, 2009부터 2013은 생략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거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뭐 이론을 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론을 볼 거면 이론서를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기출을 보면서 이론을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 기출 문제를 본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내가 여기서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관건이지. 이론을 다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것은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그 돼 있는 책을 사세요. 요즘에 기출책 뭐 이렇게 이론처럼 많이 분석해 놓고 한 책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낫지. 자기가 출판할 목적이 아닌데 혼자서 막 오려 붙이고 자료 만들고 막 대단해요. 그건 강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수험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경제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생기는지 모두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올해 시험 안 볼 거냐 이거야. 3개년 계획으로 공부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난 올해 무조건 시험에 붙어서 합격할 거야. 그러면 한정된 시간이에요. 인간이지라. 그러니까 2002부터 2008까지는 필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특히 초수나 그 다음에 2014부터는 꼭 봐라.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02부터 2008까지 연결원 영어 보실 때도요. 이론적인 거는 이론적인 문제들 기입형이나 이렇게 막 이론을 쓰게 하는 것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거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볼 때는 일반 영어스러운 문제들이 있죠. 일반 영어스러운 거 그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뭐 팀도 해봤고 할 때 선생님들 이제 막 공부시키잖아요. 이제 기출 분석하기 전에 새로 뭐 강사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4, 5년 해야 기출이 자기 입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이뭐 1, 2년, 2, 3년 차, 3, 4년 차들은요. 본인도 몰라, 이명을. 저도 그랬어요. 가만 돌이켜보면. 근데 아는 척이지. 왜냐면 거짓말은 아니고 아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구북구야. 나도 내재가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와 이걸 뭘 아는 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전공자 했잖아요, 다. 뭐 전공자가 뭐 전공도 안 한 강사 걸 뭐 듣고 있다던가 난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수험자 생활 들어와 버리면 자존감이 뚝뚝 낮아지나 봐. 그 자기 자신을 못 믿어. 여러분들이 훨씬 잘해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직강생분들이거나 제 수험자 인강을 듣던 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그 하는 분들하고 스터디를 하시는 게 효율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르잖아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하는 수험자랑 그래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서 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분들이 주로 내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터디하면은요 잘 안 깨지기도 하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강이든 직강이든 듣고 있는 분들이 제 수업 같이 듣고 있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한 팀에 올인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일형문학은 뭐 직강생분들이든 인강생분 뭐 이 팀이랑 한다면 다른 영역은 뭐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구해서 그래야 안전장치가 돼요. 한 팀에서 했다가 좋으면 다행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다시 뭘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아예 좀 나눠서 뭐 연결론만 하실 분, 뭐 연교영화관 이렇게 하실 분, 이런 분은 이렇게 하실 분, 그다음에 어휘는 뭐 같이 이렇게 하실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오늘 바로 구하세요. 알겠죠? 바로 오늘 직강생분들은 오늘 여기서 남아서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뭐 깨지는 팀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바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할 말은 많아요. 기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일단은 뭐 수업을 좀 진도를 나가면서 오늘은 워밍업이라서 첫날 예습도 안 해오셨을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이론이다 생각하면 뭐 문학이다 그러면 문학 싸움을 한번 해주고 딱 이렇게 멋있게 짧게 끝나겠는데 이거 문제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연구해온 것에 대해서 나랑 맞춰보는 거지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내 수업은 여러분들이 노량진에서는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강의를 들으면 이미 안 되는 거야, 그건 시작이. 배우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예습하고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어떤 강의든. 학원을 다닌다라는 것은, 학원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가서 뭔가 배워오면은 수업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거든. 우리가 학교도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원 가면은 학원 보내면은 학원 갔다 오면은 학원 숙제만 띡 하고 끝이야. 그게 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원 안 보냈었어요. 안 보내다가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막 보내달라고 지금 고구를 해요. 너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너 가서 수업만 이러고 듣고 올 텐데. 너 아빠가 맨날 노량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와, 아빠도. 그냥 수업만 이러고 듣고 하라는 숙제나 겨우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돼. 진짜 합격을 하려면은 그 이상의 걸 해야 돼. 남들보다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은 어떤 애들이 가는 거니? 물어보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거래. 아니야. 그건 어차피 학원을 가도 걔는 대학을 못 가. 어차피 안 돼. 돈만 쓰는 거야. 돈만. 차라리 그 학원비를 모았다가 내가 너 나중에 장사 미천해 줄게. 어떤 애들이 가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이 가라서 자기가 학원 숙제 같은 거 내주면 미리 막 다 해서 가서 물어봐야지. 이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강의를 듣는 거지. 가서 멍하니 있으면 이러고 있다가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풀 수 있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만 그럼 어떻게 하면 학원 보내줄 거니? 네가 공부를 해봐. 네가 공부를 해봐. 그랬더니 이제 지가 시험 끝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약 4, 5일간 새벽 2시까지 막 공부를 하는 거야. 막 혼자 공부를 해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은 보내주기로 했어요. 한 과목은.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게. 이게 안 되겠어.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임용 공부. 당연히 임용학원 가야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학원을 가야지. 그건 아니야. 아셨죠? 물론 지금 그 마음으로 왔더라도 이제부터 고쳐보고. 왜 재수강자들이 초수 합격자가 많은가?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니까. 공부라는 건 본인이 공부를 하니까. 이해되겠죠? 강의 의존도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강의만 듣는 거는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들어봤자 자기가 또 정리해야 돼. 그럼 일이 2배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전공 같은 거는 자기가 하세요. 하고 모르는 부분만 돈이 아깝더라도. 그리고 희한한 심리가 있어. 인강을 끊으면 그걸 다 완강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인강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잖아. 어디부터 진도 나갔다. 그 모르는 챕터만 딱 해서 그것만 보고 버려. 굳이 뷔페 식당 갔다고 그걸 있는 걸 다 먹어야만 본전을 뺀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요. 인강의 장점은 자기가 예습을 싹 다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골라서 경제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됐죠? 집중력도 안 돼. 직강하고 인강. 직강은 뭐 2-3시간이 훅 가잖아. 근데 인강은 중간에 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되죠. 혼자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그죠?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문제, 논리와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할 때의 어떤 그런 그게 자기가 계속 혼자 해서는 잘 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서 지금까지 이랬냐고요.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하는 과정, 그걸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고요. 이해되셨죠? 조금 이제 전략을 잘 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할지. 오늘부터 왜 이렇게 덥냐 오늘, 그죠? 점점 더워져. 이제 날도 더워지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뭐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해서 5, 6월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때 좀 밀어붙여라 말씀을 드리고, 직강생분들은 학원 올 때 가급적 이 학원 자습실이나 모여서들 공부하세요. 하시면은 선수들끼리 질문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하고, 공부 장소 날 더워지고 그러니까 공부 장소를 자꾸 변화를 좀 주시고, 한 군데서만 하면 익숙해져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나오잖아요. 각이 이렇게 하면 잠이 오는 각. 뭐만 봐도 졸리고, 독서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일을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야. 독서실 한 달 냈으면 거기서 그것도 바보 같은 거라고요. 어차피 한 달을 내야 되니까 한 달 내지만 3일만 가면 안 되냐고요. 나머지 일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딴 데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띄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공부 장소를 바꾼다던가. 이해되셨죠?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직강생분들은 오는 날, 학원 오는 날을 활용해라. 아셨죠? 학원 오는 날. 그다음 노량진에 계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을 활용해라. 그렇죠? 직장인도 아닌 것이 주 5일로 공부하고 주 이틀은 또 놀아요. 황당해요, 황당해. 그러니까 주말이 어디 있어요, 주말이. 그러니까 시간을 좀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공부는 저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해되겠죠? 계속 보면서 시간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한번 공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은 뭐, 내일은 뭐가 아니라 쪼개가지고 타이트하게, 그래야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안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지루해진다고요. 공부라는 건 그래.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하다가 팍 이제 뭐 슬럼프에 온다던가 무너지거든요.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무너질 것 같으면은 직강생분들 항상 저랑 상담 받고 욕 좀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러니까 무서운 말 또 한번 하고 가야죠. 지금 직강생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 한 50여 분 된대요. 5명 붙습니다. 5명. 알겠죠? 5명도 선심 쓴 겁니다.
10%니까. 원래 5%잖아요, 합격자가. 경쟁률 20대 1이잖아요. 25대 1도 되잖아요. 그쵸? 제가 선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서 두드려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주변에 보이는 사람만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뼈를 깎는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는 날이 즐거워야 돼요. 왜? 안 오는 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가 혼자서 예습하랴 이해하랴 막 너무나 지겨워.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게 좋은 수업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발랄하게, 혼자 있을 때는 고통스럽게, 화려한 백조. 수업 시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학원에 오는 날은 굉장히 좀 꾸며. 나 고시생, 나 임고생 이렇게 쓰지 말고 직장인처럼 좀 다녀줘. 나도 평상시대로 하고 올까? 후질구하게 어떻게 한번 뭐 같이 추리닝에 삼선 하나, 슬리퍼 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날은 좀 외출이다. 수업을 받는다. 뭐 이런 좀 기분으로 좀 오시고 평상시에는 페인처럼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해야지.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까지는 강요 안 해. 그러나 좀 이렇게 이게 왜냐면 그게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하루하루가 좀 그날이 그날 같아서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서설은 오늘 여기로 끝나. 앞으로는 서설 없습니다, 이제. 진도를 좀 쭉쭉 빼야 되니까 오늘 첫날이라 부담은 되는데 양해는 부탁드릴게요. 인강생들이야 한 번 더 뭐 들어보면 되지만 자, 여러분들은 초집중해야 돼요. 한 번 듣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 한번 볼게요. 그 프린트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 번호는 이 교재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1번, 2번, 3번, 4번, 9번, 14번 이렇게 가요. 알겠죠? 나머지는 그러면 선생님 전혀 언급 안 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 한번 보세요. 97학년도 1번부터 3번 문항이었는데 문제를 보세요. 이거 무슨 문제죠? 요지 쓰는 거죠? 각 문단에 어디? 자, 교재 9페이지를 보라고요. 교재 9페이지. 자, 보시면 문제가 각 문단의 요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요지를 쓸 때 꼭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렇게 가이디드가 좀 돼 있죠. 단어도 다 주었죠. 그러니까 꼭 요 내용으로 똑같이는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단 제약을 준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제약을 어떤 식으로 줬냐. 단어도 줬지만 거기에 보기에 think나 wrong이나 pre-industrial이나 bette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주어진 단어는 순서대로 변형 없이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그 단어를 계속 순서대로 넣어가면서 추가해가지고 요지를 완성해라라고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해되겠죠? 근데 최근 유형은 지금 이 유형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 이건 모르겠다. 리어레인지 문제는 문법 이해가 90%야. 내용이 10%야. 써놓으세요. 리어레인지, 단어 배열은 문법 실력이 90%, 그다음에 내용을 알아야 리어레인지 그 내용을 앞에다 쓸지 이 주어진 단어를 저쪽에다 쓸지 알 거 아니에요. 90%가 문법이고 10%가 내용 이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유형에서는 리어레인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예습 같은 거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영어에 대한 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매티리얼이다. 그러니까 풀어는 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그 지문을 잘라가지고 일단 기입형으로 넣었어요. 기입형 문제를 만들었고 1번 문제 보시면 기입형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제가 지문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구문이나 어려운 것들, 지문들 위주로 제가 변형 문제로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쭉쭉쭉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아셨죠? 자, 그래서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봅시다.